우리 정태호 선배께서 너무 사회를 잘 봐가지고 내가 어떡하라고. 정무위 간사 강주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며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며 그것이 사실인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과감히 행동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박성준 수석님이나 또 박찬대 원내대표님 또 진성준 정책의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훌륭하시더라고.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이렇게 할게요. 구호를 재밌게 할게요. 우리 저번에 그 여의도에서 할 때 파면 윤석열 파면 하잖아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 하면 윤석열 구속 하겠습니다. 이름을 타서 제가 파면 2번 하겠습니다. 파면 윤석열 파면 구속 윤석열 구속 됐습니다. 네? 뭘 하고요? 사회를 잘 보신다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무위에, 우리 키는 저하고 좀 비슷하지만, 저랑 같이 담을 넘었거든요. 근데 점프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에 넘었어요. 저는 시민이 위에서 받쳐줬고,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점프 민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을지로위원장이어서 오늘 홈플러스 피해자들 좀 간담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처절하고요. TMF의 오프라인 버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MBK입니다. MBK 사모펀드인데 이렇게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을 해놓고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오늘 좀 났습니다.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검찰과 싸우는 시기에도 민주당의 민생은 을지로의 민생은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정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을 안 듣는 놈들을 총칼로 해서 독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대로 하는 겁니다. 선거의 결과대로 유권자의 마음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맞추면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민병덕은 두 번째를 선택할 것 같고 민주당 분들은 다 두 번째를 선택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중에서 두 번째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대통령이 됐고 그런데 24년 총선에서 대박 깨졌거든요. 그러면 국정기조를 바꿔서 국민의 뜻대로 했으면은 아무런 이상 없이 자기 뜻이 국민의 뜻과 맞는 대로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총칼을 가지고 계엄을 일으킨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윤석열입니다. 그 윤석열이 자기 마음대로 장기 독재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겁니다. 각자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군인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죠? 자기는 군인 출신 아니지만 김용현을 통해서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는 절대 여기 오면 안 되는 곳들인데 정보사가 왔어요. 그리고 방첩사는 내란을 막는 곳인데 내란을 했습니다. 왜 방첩사는 모든 부대에 방첩사에 눈과 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첩사가 내란을 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은 군대를
안 갔어요. 부동식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현만 믿었죠. 그 다음에 경찰한테 어떤 역할을 맡겼죠? 경찰한테는 큰 역할을 맡긴 게 아닙니다. 국회를 봉쇄하는 역할의 일부를 맡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체포할 때 너희들 사람 좀 조금 지원해줘. 이 정도 맡긴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어디죠? 검찰.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와 자기 부인과 가족들을 보호했던 곳이 어디죠?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철저한 검찰주의자. 그것만큼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번 내란에 검찰의 역할이 없습니다. 검찰의 역할이 없어요. 제가 선관위 나갔어요. 선관. 맞아요. 제가 내란 국정조사를 하면서 검찰이 왜 안 나오나, 검찰 역할이 엄청나게 있을 건데 안 나오나 라고 하면서 김용현의 공소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검찰의 공소장이죠. 검찰이란 말이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원래 나와야 될 곳이 있거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너희들 가서 서버를 확보하고 있어. 그러면 전문가인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야. 그때 넘겨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올 거야. 왜 갑자기 검찰이 빠지고 수사기관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포렌식 전문가 2명이 선관위를 향해서 출발했다. 소속과 이름까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국정조사에서 대검 차장 이진동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게 5번이나 질문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냐? 첫째 물은 것은 검찰이 12월 3일 날 저녁에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 법무부에서 그때 모였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 법무부의 감찰관인 유혁은 거기에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계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모임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소리치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나 빨리 나와버렸어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계엄을 막기 위한 곳이었냐, 계엄이 안 된다는 분위기였냐 라고 했더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논의였다 라고 했습니다. 박성재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검찰의 수많은 고위 간부들,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죠? 역사 앞에 법정에서는 반드시 그날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이 5번에 2명이 출발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2명이 누군지 아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2명이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검찰 전부를 조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와중에 어떤 게 밝혀졌냐면 그 2명 중에 1명인 대검 부장검사가 방첩사 대령에게 00시 38분에 전화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첩사 대령은 그 직후에 국정원에 전화 통화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시가 넘어간 부분에서도 또 2번의 통화가 있고 2월 5일에도 12월 5일에도 2번씩의 통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사람을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검은 옛날부터 누구의 변호사 역할을 했는데 한동훈의 변호사 역할을 했고 고발사주의 범죄 이익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 역할을 자처했던 대검이 이번에도 변호사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 부장검사가
안부 전화를 했답니다. 00시 38분에. 그러면서 야, 내랑 계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답니다. 문제는 저는 이 거짓말도 말이 안 되지만 왜 하필이면 대검의 포렌식하는 부장검사가 계엄 상황을 알기 위해서 계엄사에 전화를 하든지 군인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왜 방첩사들한테 하나요? 방첩사가 이번에 내란에 그림을 거의 다 그린 것을 알고 있는 건가? 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만은 말이 안 되는 변호를 하는데 검사는 의심하는 게 원래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00시 38분에 안부 전화했다고 하면은 아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검찰의 역할 중에 꼬리가 하나 밟힌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성훈 차장, 경호처 차장 3번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왜 이건 반려라고 그러냐면 경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한테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하고 법원의 발부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기가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검찰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을 3번 반려한 거거든요. 중간에서 막은 겁니다. 자기가 법원도 아닌데 다 판단을 한 겁니다. 애매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검찰이 이것을 3번이나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이유는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였잖아요. 윤석열을 잡는 것을 방해한 것, 특공방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윤석열이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이미 죽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우리 구속영장 청구하는 사유 중에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것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범죄가 중도하면 발부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살인죄 저질렀는데 그 사람 죽었으니까 그 사람 다시 죽일 수 없으니까 영장 발부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직권남용까지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권남용 법리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김성훈이 비아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1번 서버 삭제 지시, 이 부분은 증거인멸이 여지가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이 공문서를 증거로 첨부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막힌 얘기가 나오냐면 김성훈의 비아폰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지시는 맞으나 이것은 보안 유출 우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보안 유출 우려를 위해서 증거인멸하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거인멸 맞잖아요. 지금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동 대검 차장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별건 수사를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별건 수사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준비해 온 거예요. 민병덕이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별건 수사란 말입니까? 라고
대꾸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란의 블랙박스는 비아폰이고 비아폰의 서버인데 이거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압수수색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한테 발부해서 줬는데 압수수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검찰이 나서서라도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검찰의 인권 임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두 가지 다 준비한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뜬금없지? 왜 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이것을 어렵고 힘든 그 피고인이 아니고 우리 1호 국힘당 당원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 피고인을 상대로 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대통령의 이익으로라는 얘기를 왜 하지? 그것이 저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서 이자들이 이 논리로 무장을 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피고인의 이익이라든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로 무장을 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판사는 그리고 검사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날로 적혀져 있는 말을 시간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권을 중요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하면 그러면은 법을 개정하자고 했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검찰 개혁한다고 우리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검찰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고 민주당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은 저는 민주적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제주도 같은 그런 특별자치도에서 검찰 직선제에 대해서 저는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시대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계속해서 권력의 신의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을 잡겠다고 해서 권력을 잡았고 그 세력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건데 내란의 주도 세력입니다. 그 주도 세력이 뒤에서 우리를 얕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을 반드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